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호랑이 형님과 나무꾼 아우입니다. 호랑이 형님과 나무꾼 아우.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깊은 산속에 한 나무꾼이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이 나무꾼은 어찌나 효성이 지극하든지 자기는 끼니를 거르고 해진 옷을 입고 다녀도 어머니에게는 흰 쌀밥에 고기 반찬을 올리고 늘 고운 옷을 입혀드렸지요. 하루는 어머니가 고개 넘어 이웃마을 잔치집에 가셨어요. 나무꾼은 나무를 한 짐 해다 놓고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해가 스산해지도록 어머니가 오시지 않는 거예요. 얘가 탄 나무꾼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 마중을 나갔지요. 어두컴컴한 고갯길을 올라가는데 어흥! 호랑이 한 마리가 불쑥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나무꾼은 팔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호랑이는 눈을 번득이며 어슬렁 어슬렁 나무꾼을 향해 다가왔지요. 으악! 소리가 새어 나오려는 순간 나무꾼은 두 눈을 질끈 감으며 소리쳤어요. 아이고 형님, 이제 형님을 만났으니 이 동생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무꾼의 말에 호랑이는 그만 어리둥절해졌어요. 형님이라니. 나무꾼은 휴 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고는 슬픈 얼굴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님께서는 늘 제 형님이 호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형님이 마을 뒤산으로 나무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자 죽은 줄로만 알고 사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형님이 어머니 꿈에 나타나셨으는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하세요. 제가 어쩌다 보니 호랑이가 되어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살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고는 울면서 마을 뒤산으로 들어가더래요. 그 후로 마을 뒤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형님인 줄 알라고 하셨거든요. 호랑이가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난 아무런 기억이 안 날까? 그건 형님이 호랑이가 되면서 사람이었을 때의 기억을 모두 잊어버렸기 때문일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 어머님은 잘 계시냐? 이 틈을 놓칠세라 나무꾼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형님, 어머니는 날마다 형님이 그리워 울고 계십니다. 내가 큰 불효를 저질렀구나. 내가 내 몫까지 어머니께 잘해드려라. 예, 형님. 그래, 고맙구나. 어머님이 걱정하시기 전에 빨리 집으로 가거라. 예, 형님. 또 찾아뵙겠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가 쫓아올까 무서워 불이 나게 산을 내려왔어요. 이튿날 아침부터 나무꾼의 집 앞에는 별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살찐 멧돼지며 노루, 토끼 같은 짐승들이 살인문 앞에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나무꾼은 짐승들의 몸에 난 이빨 자국을 보고 어제 만난 호랑이가 한 일이라고 짐작을 했지요. 호랑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꾼의 집 앞에 짐승들을 물어다 나왔어요. 나무꾼의 집은 온갖 고기들로 넘쳐났지요. 덕분에 이웃들까지도 맛난 고기를 얻어먹을 수 있었지요. 나무꾼은 어머니한테 산에서 만난 호랑이 이야기를 했어요. 얘야,
비록 짐승이라고는 하지만 효성이 사람 못지않구나. 앞으로 그 호랑이를 보거든 진짜 형님처럼 잘 대해주거라. 어머니는 그 뒤로 날마다 따끈따끈한 밥을 살인문 앞에 놓아두었어요. 그것을 본 호랑이는 불효자식을 용서해 달라며 서럽게 울었지요. 그러고는 누가 볼세라 날름 밥 한 그릇을 비우고는 어머니가 계신 방을 향해 넙죽질을 하고 산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하루는 나무꾼이 숲속에서 나무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만난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는 거예요. 아우야, 내가 꼭 할 말이 있어서 왔단다. 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지난밤 어머니가 혼잣말로 죽기 전에 손자를 한번 안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너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장가를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난한데 무슨 수로 장가를 들겠습니까? 그러자 호랑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 마라. 아이고 얘야, 이리 좀 나와보거라. 이튿날 아침 나무꾼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아리따운 처녀가 살인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나무꾼은 호랑이가 데려다 놓은 처리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며칠 후 나무꾼은 처녀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다음 해에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았지요. 호랑이가 물어다 주는 짐승들을 가죽을 내다 팔아 살림도 나날이 넉넉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의 어머니가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나무꾼 부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정성껏 장례를 치렀지요. 하지만 호랑이는 마을 뒷산에 숨어 굵은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마지막까지 어머니께 인사 한번 못 올리다니. 어머니,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호랑이는 멀리서 땅속에 묻히는 어머니를 지켜보며 목 놓아 울었어요. 그날 이후 호랑이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새끼 호랑이들은 아버지가 무척 걱정되었지요. 제발 기운 좀 차리세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호랑이는 종일토록 동굴에 누워있다가 어두워지면 일어나 어머니 산소로 갔어요. 그러고는 산소 앞에 엎드려 밤새도록 울다가 날이 밝으면 터덜터덜 돌아왔지요. 그러는 동안 호랑이는 부쩍 야위어 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나무꾼의 집 마당에서 산 짐승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상하다. 어째서 요즘은 호랑이가 오지 않는 걸까? 오랫도록 호랑이가 보이지 않자 나무꾼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호랑이를 찾아 이리저리 산속을 헤매고 다녔지요. 형님! 호랑이 형님!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호랑이의 대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어요. 나무꾼이 터벅터벅 산을 내려오는데 꼬리에 흰 천 조각을 묶은 새끼 호랑이들이 나타났어요. 아니, 어째서 너희들은 꼬리에 흰 천을 묶고 있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원래 사람이었는데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호랑이가 되셨대요. 그 후로 할머니를 찾아뵙지 못하고 숨어 살았는데 글쎄 호랑이는 어머니가 세상을 뜨자 매일매일 산소가 있는 쪽을 향해 슬피 울다가 그만 돌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나무꾼은 새끼 호랑이들과 호랑이가 있다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돌이 된 호랑이가 있었어요. 형님이야말로 진정한 효자이십니다. 다음 세상에는 부디 사람으로 태어나 어머니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십시오. 나무꾼은 호랑이 앞에 엎드려 서럽게 울었대요. 끝. 안녕. 다음에 또 들려드릴게요.